저는 소개해 주신 대로 오혜연이고요. 오늘 사실은 저도 제 톡의 내용보다는 나머지 내용과 그 다음에 자유토론을 좀 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연구에 대한 거는 뭐 물론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실은 조금 많은 내용인데 좀 짧게 축약하느라고 사실은 기술적인 것은 다 빠져 있어요. 많은 부분. 그러니까 여기서 기술적이라는 거는 사실 수학적 모델링인데 이 논문 2개를 제가 발표드릴 건데 다 수학 모델링입니다. 그래서 그 수학 공식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은 페이퍼를 찾아보시거나 아니면 끝나고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맹성윤 교수님이 처음에 시작할 때 AI가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지 않냐라는 조금은 과격한 화두를 던져주셨는데 저는 이제 작년에 AI ERC를 시작한 센터장으로서 AI가 끝났으면은 사실은 큰 문제죠. 저희는 계속 해야 되는데 앞으로 6년 동안. 네, 저의 관점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의 주제에도 AI는 좋은데 AI는 사실은 굉장히 한계가 많이 있는 기술이고 어떻게 보면은 AI라는 거는 인공적으로 지능적인 행동을 하게 한다는 건데 여기에서 뭐 지능이란 게 뭐 다양하게 디파인이 될 수 있지만 사람들이 많이들 얘기하는 지능은 사람의 지능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의 지능을 따라가자라는 거고 사실은 인간의 지능이란 거를 배제를 한다는 게 굉장히 어리석은 거죠. 우리가 AI를 가지고 뭘 한다고 했을 때도 사람한테서 어떻게 하면은 많이 뽑아낼 수 있을까? 그 지능을 쉽게 편하게 사람들이 내가 뭘 일을 하고 있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이제 지능적인 뭔가를 단서를 던져줄 때 AI는 그걸 가지고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을까? 사실은 제 요새 그 AI에 대한 생각은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AI와 휴먼이 뭔가 콜라보레이션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사실 오늘 톡이 제 발표를 구성을 한 게 올해 낸 논문, 그 다음에 작년에 낸 논문, 그 다음에 사실은 지금 아직 시작도 안 한 연구 그렇게 3가지 연구를 발표를 드릴 텐데 그 순서는 사람의 지능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냐라는 순서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발표 드릴 것은 제목은 이제 Homogeneity Based Transmissive Process. 뭐 제목 좀 어렵네요. 근데 true and false news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true 뉴스에는 뉴스란 거 사실 좀 loosely define 한 거기는 한데 우리가 이제 소비하는 많은 정보 트위터나 뭐 페이스북이나 뭐 아니면 뭐 네이버 뉴스, 구글 뉴스 뭐 인터넷에서 접하는 이런 뉴스라고 하는 것들이 true 뉴스도 있고 false 뉴스도 있고 사실은 그 다이커터미도 아니기는 하죠. 뭐 그레이 에리아인 것도 많은데 그런 소셜 네트워크의 뉴스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이번 위즈덤에 2019년 위즈덤이 2월에 열렸어요. 거기서 발표를 한 내용을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의 휴먼의 역할은 뉴스를 쉐어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지금 이제 이 연구가 소셜 네트워크 상의 뉴스에 대한 연구이기 때문에 true and false 뉴스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사실은 내가 그냥 뉴스 기사를 보고 이게 true일까 false일까 사람들은 항상 생각을 하잖아요. 예측을 하려고 하는데 그럴 때 쓰는 에비던스 중에 하나가 누가 이 뉴스를 쉐어링을 했을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누가 개인이라기보다 어떤 사람들이 그 집단으로 봤을 때 어떤 사람들이 뉴스를 쉐어링을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논문에 나오는 결과인데요. 이 세 아티클을 이거는 이제 새 아티클을 말하는 거고 새 아티클을 이제 텍스트 워드 클라우드로 표현을 한 건데 워드 클라우드만 보시면 이제 보코하람 나이제리아 이게 한
저 2019년 초반에 나온 논문이기 때문에 2018년, 17년에 나온 뉴스를 기반을 합니다. 그다음에 아이폰 뭐 피처 그런 얘기가 있고 뭐 뭔가 앱도 그 프랑스에서 뭐 어택이 일어난 그런 거에 대해서 사실은 이 세 아티클 다 false 뉴스입니다. 그래서 false 뉴스인데 쉐어링을 한 사람들을 보면 여기 이제 제가 설명을 조금 이따가 드릴 텐데 보면은 이 아티클 보코하람에 대해서는 하이 호모제네이티라고 나오고 아이폰 플러스 피처에 대해서는 로우 호모제네이티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인투이티브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굉장히 그냥 비슷한 사람들만 쉐어링을 했으면 이 뉴스는 false일 가능성이 좀 높다. 굉장히 다양한 여기서 이제 다양한 아니면 비슷한 어떻게 정의하느냐 우리 또 얘기를 해봐야 되겠죠. 근데 뭐 예를 들면 뭐 저도 리트윗을 했고 뭐 맹성환 교수님도 하셨는데 뭐 저희 딸도 했고 뭐 무슨 뭐 경북대 무슨 영문학과 교수님도 하셨고 아니면 무슨 뭐 국회의원도 했고 뭐 연예인들도 했고 그런 뉴스가 있어요. 그게 이제 아이폰 같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공유를 하는 뉴스는 이런 좀 다 비슷한 뭐 예를 들면 카이스트 전산학과 교수들만 트윗을 한 거에 비해서 뭐 저희가 폴스 뉴스를 트윗한다는 건 아니지만 그럼 전산학과 교수는 좀 좋은 예가 아니고 뭐 예를 들면 뭐 미국 캘리포니아에 사는 티네이저 남자애들만 하는 그 트윗을 하는 거면은 뭔가 좀 더 폴스일 가능성이 높지 않냐 그런 인사이트를 가지고 연구를 했고 사실은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는 거는 어떤 유저가 리트윗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 유저의 관심사를 이렇게 여러 가지 관심사 벡터로 표현을 했을 때 첫 번째 오리지널하게 트위트한 사람이랑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죠. 그래프가. 그래서 뭐 이 각각은 이제 토픽이라고 보셔도 무관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토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정도가 A라는 유저와 D라는 유저와 비슷하다.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A가 뭔가 트윗을 했는데 B가 이 사람이랑은 굉장히 관심사를 봤을 때 굉장히 다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트윗을 했고 이 사람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심사 벡터들을 가진 사람들이 트윗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사실은 여기에서는 사실 이 세 가지 아티클에 대해서만 봤는데 저의 어썸션은 뭐였냐면은 이렇게 하이 호모제네이티, 그러니까 비슷한 사람들만 트윗을 많이 하는 뉴스들 중에는 폴스 뉴스가 많을 것이다 라는 어썸션. 그리고 반대로 생각하면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트윗을 많이 하는 뉴스는 이제 true일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라는 것을 가지고 했고요. 그러면 호모제네이티는 어떻게 디파인 했냐? 사실은 이게 이제 방법론에 대해서 다입니다. 제가 쓴 게 다인데 저희는 이제 호모제네이티는 아티클을 중심으로 디파인 했습니다. 어떤 한 아티클이 얼마나 그 아티클의 호모제네이티 스코어를 이제 유출을 한 건데 그거는 그 아티클을 리트윗을 한 사람들의 토픽 디스트리뷰션이 얼마나 다양한가라는 것이고 그렇게 하려면 이제 일단 쉐어링을 한 사람들을 유저들을 다 찾아야 되고 그렇죠. 그거 찾는 거는 사실은 쉽습니다. 그냥 저희가 데이터셋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가 좀 어려운데 each 유저가 어떤 토픽 디스트리뷰션을 가지고 있냐 이거는 이제 토픽 모델링이라고 사실은 그 다음 저 다음에 하시는 분들 토픽 모델링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토픽을 이제 찾아낸다는 것입니다. 아까 보셨듯이 이제 보코하람이라든지 그렇게 뉴스라는 거는 토픽이 이렇게 딱 일정 되게 이렇게 정의가 미리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디스커버 한다 그러는데 그래서 디스커버라고 썼죠. 그러니까 새로운 토픽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토픽 모델링을 통해서 한 거고 그러면은 그 토픽들을 찾았으면 사실은 찾는 거에 있어서도 누가 쉐어링을 했나 그것도 사실 토픽에도 이제 다 연관이 있는 그런 조금은 복잡한 모델입니다.
그래서 그 homogeneity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쉐어링을 한 유저들의 average topic distribution을 가지고 이제 topic homogeneity를 define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거는 결과인데요. 그냥 topic의 homogeneity 스코어가 어느 정도 잘 나왔다라는 거를 보여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뭐 시리아 밀리터리, 뭐 트럼프 트럼프가 아니라 도널드지만 이제 트럼프일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정치적인 이슈들은 좀 호모제니티가 높은 그런 거를 보실 수 있고, 이제 뭐 사이언스 같은 거는 이제 호모제니티가 낮은, 우리가 이제 예측하는 대로 나왔다라는 결과를 보여드리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어썸션대로 이제 false 아티클이 어떻게 나왔나, 사실은 false 아티클은 여기서 빨간색이고요. 이게 이제 호모제네이티의 스코어의 프로포션이고 퍼센테이지 레인지고, 사실 빨간색은 보면은 어떻게 보면 약간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고, 반대로 이제 파란색이 true 뉴스인데 true 뉴스가 정말 호모제네이티가 낮은 쪽에 많이 들어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측한 대로 결과가 나온 거고요. 다른 레이블도 있긴 한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럼 이걸 가지고 뭘 하냐,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 보시면 여기에 이제 state of the art라고 나오는 게 RNN 기반의 모델들을 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아티클이 하나가 있을 때 그 아티클의 컨텐츠와 뭐 또 여기서는 사실 누가 쉐어링을 했는지를 쓰기 때문에 누가 쉐어링을 했는지를 피처로 넣어서 이제 이 경우에 사실 이게 recurrent neural net이 아니라 recursive neural net인데, 어쨌든 neural net에 넣어서 클래시피케이션을 한 것보다 저희 모델은 사실 neural net 기반이 아니라 토픽 모델 기반인데, 그 토픽 모델 기반에서 호모제네이티를 고려를 한 모델을 했을 때 true, false, 그 다음에 뭐 2개 클래스가 더 있는데요. 사실 그냥 모른다라는 거예요. 모르는 클래스들에 대해서도 클래시피케이션 결과가 더 잘 나온다라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 연구를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게, 이 연구는 사실은 AI만 거의 다 한 거예요. 사람의 인텔리전스는 별로 많이 들어가 있지 않고 그냥 데이터 안에 사람의 인텔리전스가 좀 숨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은 그냥 쉐어링을 한 그 액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두 번째 연구는 조금 더 이제 사람들이 뭔가를 한 거를 바탕으로 이제 페이크 뉴스가 될 수 있을 거를 디텍션을 한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2018년에 저희가 위즈덤에 발표를 한 거고요. 여기서는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크라우드가 들어갑니다. 그 크라우드를 레버리지를 해서 페이크 뉴스가 스프레드하는 것을 좀 막아보자. reduce. 이 페이퍼는 아티클 하나에 대해서 이게 페이크냐 true냐를 클래시파이를 했다기보다 true가 아닌 false, 페이크 뉴스가 스프레드 되는 것을 좀 미니마이즈를 하자라는 논문이고요. 사람들이 이제 페이스북이나 뭐 요새 많은 뉴스 아울렛에서, 뉴스 플랫폼에서 사람들이 이거 뭔가 이상하다라고 플래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플래깅을 하는 것을 가지고 그럼 뭘 하냐? 사실은 그 플래깅을 하면 이제 이런 스노프스나 뭐 폴리티팩트 같은 third party에서 이제 검증을 합니다. 뭐 여기도 이제 오신 것 같은데, 근데 이 검증하는 프로세스가 되게 좀 익스펜시브 하겠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거를 읽고서 막 팩트 체킹을 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연구한 거는 사실은 이 크라우드가 태깅을 이거는 좀 이상하다, 수상하다라고 했을 때 그 중에서 어떤 거를 팩트 체킹으로 보내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언제 보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좀 빨리 넘어가자면은, 사람들이 쉐어링을 하면 사실은 다른 그 쉐어링한 사람의 친구들이 익스포즈가 되고 그 중에 누가 플래깅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팩트 체킹을 가는데, 사실 이게 팩트 체킹을 해서 이거는 true가 아니다라고 한 순간 이제 이 스프레드 하는 거를 막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느 정도 익스포저가 생겨야지 사실은 플래깅 액티비티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약간 이거는 트레이드 오프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늦게 할수록 trade off between flagging and exposure.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플래깅이랑
가 둘 다 이제 올라가는 거죠. 특히 exposure는 어떻게 보면 exponential하게 올라간다고 보실 수 있는데 뭔가 옵티멀 포인트에서 더 늦게 하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misinformation에 이제 감염을 당하는 그런 안 좋은 현상이 생기겠지만 리포트를 얼리해서 그러니까 되게 빨리 이거 팩트 체킹을 한다 그러면은 거의 모든 아티클이 막 팩트 체킹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트레이드 오프라는 거고 저희의 연구는 그러면은 이 스프레드를 어떻게 하면 리듀스를 할까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뭔가 수학적으로 봤을 때 뭔가 이게 이제 옵티미제이션이 됩니다. 그러니까 팩트 체킹 하는 타이밍을 옵티마이즈 하자라는 것이고요. 거기에서 옵티마이즈를 하는 모델을 보시면 이제 첫 번째로는 쉐어링을 할 때마다 이제 카운팅을 합니다. 몇 명이 이거를 쉐어링을 했나. 그다음에 그러면은 쉐어링을 한 사람들의 팔로워들이 있을 테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뉴스에 익스포즈를 됐나를 또 카운팅을 하고 그다음에 그 중에서 그러면 지금 뭐 예를 들면 1000명한테 익스포즈가 됐으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이제 플래깅의 레이시오가 있기 때문에 몇 명이 플래깅을 했을까라는 게 나오고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몇 명이 언제 어떤 타이밍에 플래깅을 했나를 봤을 때 이걸 survival process라는 거는 그 뭐냐면은 팩트 체킹을 하면은 그게 이제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false news라고 하면 이제 그 체킹을 통해서 몇 개의 스토리가 survive를 하고 그 survive를 했을 때 false news에 misinformation에 expose 될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몇일까 그거를 미니마이즈 하자라는 게 됩니다. 그래서 수학적으로 봤을 때는 저기 expected value를 미니마이즈를 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체킹하는 레이시오고 이거는 사실은 튜닝할 수 있는 파라미터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 들어가는 디테일은 좀 많이 있는데 어쨌든 그 전 슬라이드에 보신 몇 명이 익스포즈 될 수 있을까 그거의 expectation을 구해서 그거를 줄이고 이제 줄이자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알고리즘 자체는 뭐 간단하게 그러니까 누가 익스포즈가 됐다 그랬는데 플래깅이 됐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저 첫 번째 사람이 보자마자 플래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올라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이 봤는데 플래깅을 안 했다. 그러면은 다시 또 그러니까 체킹을 해야 되는 그 스코어가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어느 정도 이상으로 올라가면 이제 이거는 체킹을 해야 된다라는 이제 값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알고리즘을 사용했을 때 저희 간단히만 보여드리자면 데이터는 저희가 트위터랑 웨이보에서 이제 플래깅이 된 거하고 뭐 페이크 스토리와 제뉴인 스토리 얘네들이 어떻게 쉐어이 됐는지 그 데이터를 가지고 한 거고요. 데이터에 대해서 제가 좀 할 말이 많은데 시간이 없으니 나중에 프리 디스커션에서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프리시전은 낮아져요. 그러니까 팩트 체킹을 많이 할수록 사실은 그 중에 팩트인 것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팩트 체크를 많이 할수록 또 미스인포메이션의 스프레드는 더 많이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트레이드오프를 잘 하느냐라는 게 문제고 여기서 이제 다른 모델들과 비교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정도 이제 팩트 체킹의 코스트가 똑같다면 좀 프리시전과 리덕션 관점에서 더 좋은 결과를 낸다라는 게 이제 이 연구의 결과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1분 동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시작하는 연구이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크라우드 소싱으로 사실은 휴먼 앤 인텔리전스를 많이 얻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냥 플래깅 하는 거 가지고는 사실은 휴먼 인텔리전스를 다 가지고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existing research에서는 뭘 하냐면 뭔가 이상한 클레임이 있을 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 몬산토에 대한 뭔가 클레임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몬산토에 대한 리포트가 뭐가 나왔고 뭐 그런 아티클이 있을 때 여기서 말하는 게 이 타이틀에서 클레임하는 게 진짜로 true일까 아닐까를 사람들이 이 아티클을 읽으면서 태깅을 하는 거예요. 태깅을 하는데 예를 들면 엑스퍼트가 몇 명이 여기에 참여를 했느냐, 그 엑스퍼트가 한 얘기가 맞냐, 뭐 다양한 거를 어노테이션을 하는데. 문제는 여기서 어노테이션 해야 되는 태스크들이 너무 어려워요.
여기 뭔가 logical fallacy가 있냐, 그러니까 logical하게 이 문장에서 다음 문장으로 가는 게 되냐, 뭐 타이틀과 아티클의 내용이 일치가 하냐,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어노테이션을 하면 그 피처들을 가지고 클래시파이를 하면 사실 잘한다라는 건데, 이거를 저희는 NLP를 써서 하자. 어느 정도는 NLP를 써서 하자라는 게 저희의 이제 연구 목적이고요. 예를 들면 클릭베이트 타이틀 같은 거는, 그러니까 타이틀과 본문의 일치도는 계산하는 게 어느 정도 많이 잘 되고 있거든요, NLP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람들한테 시키지 않고 오토매틱하게 할 수 있는 거 오토매틱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logical fallacy 같은 경우에는 뭔가 문장 두 개에 대해서 얘네들이 로지컬하게 맞냐라는 건데, 사실은 아티클이 길기 때문에 그거를 모든 페어에서 사람들은 봐야 되니까 굉장히 어려운데, NLP로 예를 들면 얘네 둘은 조금 좀 이상한 것 같다라는 이 힌트를 준다든지 캔디데이트를 주면 사람들이 그것만 본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뭔가 엑스퍼트가 필요하는 어노테이션을 NLP가 어느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